안녕하세요. 데이터 스트림즈 김현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패블릭 전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패블릭 전략,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패블릭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사례 회사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데이터 패블릭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교계를 갸우뚱하십니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기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면은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원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루해 하세요. 왜냐면은 앞에 비주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원천이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DW 구축하실 때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사항들이 자체가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패브릭으로 가면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프로세스 개선이나 디지털 전환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결과값을 얻지를 못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은 많이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데이터들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데이터 뭐 IoT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AI가 됐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밑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나무들이 자라나는 거와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될 거였고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지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작업들은 데이터 패브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디지털 변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고,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한마디로 뭐냐라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입니다. 시스템 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패블릭이 되겠고요. 옛날에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을 때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뭐 레이커도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커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됐을 때 데이터 살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데이터가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똑같은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레가시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레이크, 클라우드 데이터까지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패블릭이라고 하는 가상의 솔루션을 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그림을 보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거와 같이 그물을 던져서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잡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레가시에 있는 데이터와 DW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아예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의 거물을 통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들은 나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다 클린징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데이터 패브릭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라 그래서 데이터는 다 갖다 넣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쓰레기 데이터 갖다 넣은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텔레비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집안에 쓰레기들 확 채워놓고 처리를 못 해가지고 자문
다른 데 쓰자고 뭐 이런 방식을 많이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똑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도. 데이터가 자본이라고 해서 데이터는 계속 쌓아놨는데 그냥 쌓아놓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는 많은데 용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 가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쌓을 때 만약에 뭐 이불 데이터 같으면 장롱에 넣든지, 그러고 뭐 식기 데이터 같으면 찬장에 넣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있는 순서대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처리를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실생활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IT적인 측면에서도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들 사이트 가보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다고 가서 보면은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데이터가 뭐 자원이라 그래서 다 채워는 놨는데 자기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고객들이 거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DW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레이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시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데이터 패브릭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지금 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가들이 지금 활용을 하려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해요. 왜? 데이터는 많은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버넌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서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고객 만족도를 위한 업무 개선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돼야 되고 메타데이터가 정확하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셀비에서도 오고 디바이스도 오고 저는 IoT 데이터라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모으기는 모으시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때 어떻게 모을 거냐? 이 시대에서는 진짜 보니까 뭐 흘러가는 데이터들이야 라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모읍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데이터는 생명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다 정의가 되죠.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보관주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정의들을 다 했는데도 보면은 이제 우선은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하드웨어에다가 데이터를 다 저장합니다. 기존에 RDB를 쓰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빅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다 때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빅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고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 과거에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 올려놓고 그냥 처리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메타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셀프 BI라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나 현업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두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요구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맞춤형 분석 인프라를 구축해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 사일로 현상으로 이렇게 막 들여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찾기 쉽게 해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업들은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시스템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부분들 찾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버넌스 기능이 가능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가져왔을 때 과거에 IT에 있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패키지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시스템 오브의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가상화를 통해서 통합해주는 그런 기술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에 의한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패블릭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데이터 가버넌스 기반입니다. 가버넌스 기반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키텍처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고 아키텍처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및 서비스를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데이터 패브릭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패블릭 그림이 되겠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저 가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데이터들을 고객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NoSQL, RDBMS, 하둡 여러 종류의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버넌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 예로 NoSQL에서는 고객을 아이디라 그러고 RDBM에서는 고객을 그냥 네임이라는 메타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둡에서는 진짜 고객이라는 칼럼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별로 다 떨어져 있고 저기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진짜 내 데이터가 맞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메타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관계없이 데이터를 가상화를 통해서 페더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기 위한 셀프 BI를 하기 위한 그 따위 단계, 전처리 단계까지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패브릭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봤을 때 딱 이 그림이 패브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고객사에 보통 많은 데는 여러 수십 개, 뭐 더 많은 데는 여러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런 시스템들이 막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패블릭을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를 통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패블릭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가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으로 저런 도메인들의 메타 정보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부분들, 섬유가 얽히고 설키듯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런 패블릭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메타에 대한 부분들,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메타나 이런 메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데이터 패브릭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는 액티브 메타데이터와 같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메타를 자동으로 수출해주고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주는 그런 기술들도 함께 적용을 해야지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부분들을 통해서 메타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주고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서 데이터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키텍처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죠. 데이터 사일로가 됐다. 시스템을 만들고 레이크 만들고 또 다른 어떤 특징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데이터 가치에서 바꿔야 됩니다. 도메인 데이터로 데이터를 오너십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도메인 데이터로.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능들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또 레이크 다음에 패브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레이크 다음에 또 다른 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개념이 또 생기겠죠. 그러는 원치를 않는다는 거죠. 고객들 자체도.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고객이라는 데이터가 계정에도 있고 DW도 있고 레이크도 있고 계속 다르게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품질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라는 데이터가 한 군데에서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시스템에 나눠져 있고 사일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럼 반드시 데이터가 품질이 저하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 문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식을 담고 있는 보고서나 기술 문서는 대부분 다 텍스트인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회사의 정보를 한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형으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고요. 활용을 위해서는. 그 정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넌스, 메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고 거기서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들이든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지만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패블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시스템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중심으로 만들었고 시스템도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됩니다. A라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B라는 있는 시스템. 그래서 ET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ETL이라는 부분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필요도 없는 데이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또 셀프 BI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셀프 BI가 안 되고 고객 IT 전문가한테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보고 틀리네? 다시 주고 왔다 갔다 뭐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이상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서 진짜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근데 요새는 데이터 중심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고객들 자체가 내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시스템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 데이터는 여기에 있어라는 걸 갖다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매일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등록을 해서 뭐 워크플로우에 등록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이제 현업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 부분이고요.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업 중심으로. 과거는 뭐 오전에도 제가 세미나 할 때 몇 번 들어봤지만 지금은 IT하고 현업에 있는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현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메타 정보도 지금 과거에는 IT 메타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패블릭으로 가면서 정보들 자체가 IT 메타가 아니고 비즈 메타, 액티브 메타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만들어져서 현업이 데이터를 보고 현업 중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패블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으로 만들어주든지 기존에 있던 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 품질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데이터 패블릭이 됐든 레이크가 됐든 그 위에 어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더라도 뭐 의미 없는 것들이죠. 품질이 좋지 않으면 데이터에 자,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기준이 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건가 하는 부분들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저기 소멸될 때까지 안 그러면은 계정에서 생성돼서 BI까지 보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합 패키지 부분으로 통해서 패블릭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이터들 다 가져갔을 때 이런 메타 정보를 만들어주는 데이터셋별로 메타데이터 상쇄하는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SLM이나 LLM을 통해서 메타를 뽑아내서 자동으로 메타에 적용해주고 비정형을 문서를 정형으로 만들어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키텍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 사용자나 뭐 마지막에 데이터 관리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가 명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한 업무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준비를 할 때 정형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들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작업할 때 대부분의 순서들은 저렇게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또 대부분 요새는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명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됐을 때 이제 비정형을 정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DB에 적재하든 아니면 HDFS에 적재하든 그 적재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려놓고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대강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데이터 흐름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패브릭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했던 부분들이고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데이터들까지 IoT 데이터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발전돼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엮어서 데이터를 하나의 가상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버넌스를 만들어주는 메타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종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과거의 ETL은 과거의 DW는 ETL이나 CDC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페더레이션 그래서 이제 레이크는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데이터 패블릭은 그런 개념이에요. 추상 아래에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없는 데서 내가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했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같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뭐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거고요. 현재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IoT라는 데이터들까지도 다 시스템을 데이터를 다 데이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인터널 데이터, 익스터널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버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고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주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가상을 통해서 패블릭을 통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가보면은 데이터 가버넌스도 어느 특정 부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만드신 사이트도 있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어느 특정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으로 묶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시면은 실질적으로 가버넌스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패브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규어 랜드로버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기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다 사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보니까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밑에 있는 부품 하나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게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밑에 퓨처를 통해서 데이터 보고 없어? 그러면 다시 뒤에 파트 쪽으로 오는 부품 쪽으로 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데이터 패블릭 통해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라고 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냐 한눈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과거에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F1이라고 P1이라고 하는 부품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저 자동차가 왜 생산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맵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데이터 패블릭 통해서 만들어져서 뭐 120배의 뭐 의사결정이 빨라졌고 비즈니스는 3배 이상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패블릭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표준화나 그러니까 데이터 가버넌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실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패블릭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테라원이라고 하는 데이터 패블릭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밑에 이루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 가버넌스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위에 중간 레이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IoT 데이터들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DW나 레이커를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마트를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뭐 DW가 됐든 계정이 됐든 마트가 됐든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상화를 통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테라원 슈퍼클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포장을 해서 테라원 패블릭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14개 제품을 가지고 다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핵심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퀄리티 매니저가 있고요. 그 중간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추출이라든지 뭐 ETL 기능이라든지 마스터 데이터, 데이터 리니지, AI,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14개의 제품을 통해서 9가지 기능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가장 큰 것들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패블릭 얘기를 하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지만 뭐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나머지 패블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갈 수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정의가 되지 않고 한다면은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품이 14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패블릭의 스탠다드라든지 프로페셔널 이런 부분들도 다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그래도 핵심이 되는 데이터 표준화를 할 수 있고 메타를 등록할 수 있는 메타 솔루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팩트라든지 테라스팀을 가지고도 데이터 패블릭 스탠다드를 구현할 수 있고, 더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더 넓은 프로페셔널까지 간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전 시스템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때 만약에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다른 메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연동해서도 갈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데이터 가버넌스 쪽 관련 부분이고요. 왼쪽 절반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일 커넥션으로 데이터를 다중 DB 가상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라클, 포스트그레스QL, 사이베스 이런 부분들, 하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정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DW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단순히 그냥 나는 데이터야 라고 생각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DB 종류도 다르고 스키마도 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소스 정보들이 어떤 건지 다 나타납니다. 시스템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쿼리 창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쿼리들은 그냥 그대로 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쿼리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하나의 쿼리 안에 하이브라든지 사이베스라든지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UI를 통해서 클릭해서 가져오면은 저렇게 쿼리를 중간중간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했을 때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가공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데이터를 다시 이제 뭐 파일로 내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럼 이 쿼리들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잘못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쿼리들이 정확하게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쿼리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쿼리의 품질이 어떻게 되느냐로 하는 부분들도 체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 쿼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품질 체크를 통해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됐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 그 기존에 있던 ETL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성능이 못하고 다른 것들이 뭐 개발 성능이 더 더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쓰실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그냥 그대로 쓰시면은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러면 거기보다 더 훨씬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라스템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ETL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 성능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실행 성능들도 훨씬 더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했을 때는 한 30% 정도의 시간하고 개발 공소가 줄고요. 그 작업들을 계속 멀티라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능이 95%까지도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 사이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부분들이 되겠고요. 기존에 ETL로 개발됐던 것 갖다가 저희가 패블릭 개념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서 이런 성능을 얻었습니다. 자, 데이터 패블릭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성능하고 비교했던 부분들이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재정 추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적용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테라스팀으로 개발됐던 부분들을 슈퍼쿼리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이런 성능을 잡고 적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보사에 저희가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슈퍼쿼리 데이터를 추출하고 슈퍼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 쪽에다 데이터를 던져주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떨 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위에 그냥 또 올라가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EDW라든지 저희가 테라원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테라원 빅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빅데이터 솔루션도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그런 작업들이 데이터 사일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데이터가 가상화를 통해서 저희가 쿼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아키텍처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똑같은 개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은행권에서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은 콜드 시스템 은행권에서 만드시거든요. 데이터를 콜드 쪽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이베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콜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놓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끔가다 한 번씩 보셔야 된대요. 가끔가다가 많이 자주 보시는 건 아니고 요청을 하시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업했냐면은 다시 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다 다 올려놓고 가기 때문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할 때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드 시스템하고 콜드 시스템이 만약에 뭐 기존의 정보계 쪽에는 사이베스고 콜드 시스템은 귀찮아서 그렇게 DB로 못 만들고 그냥 뭐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테라원 패블릭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데이터로 생각해서 시스템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줘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회사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가버넌스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이터 패블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앞에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뒤에 밑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은 데이터 가버넌스가 돼야 되고 그 데이터가 당연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갈 거고 그 데이터들이 다시 클라우드에 올라갈 거고 데이터 패브릭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테라웨이라고 패블릭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 이런 데이터 통합, 데이터 가버넌스, 빅데이터 솔루션까지 다 돼 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테라원 이데아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까지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